선수들은 이제 중립기관을 주행을 하면서 자신의 수많은 낙차들 네, 일어납니다. 지금 중립 구간에서 네. 자, 과연 왜 낙차가 일어났을까?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처음에는 이 파란 선수와 이 노란 저지의 몸싸움을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파란색 선수가 노란 선수가 이제 선을 자꾸 넘어오니까 옆에 오니까 팔로 툭 쳐서 노란색 선수를 넘어뜨려 버리는, 그래서 대량 낙차로 이어지는 모습을 한번 1차적으로 그려봤어요. 왜냐면 낙차라는 건 최초의 원인 제공 선수한테 문제를 삼기 때문이죠. 근데 자세히 계속 돌려다 보니까 이 파란 선수의 팔의 움직임은 자전거의 움직임도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고 있고 팔꿈치도 안쪽으로 오히려 피해주는 느낌이었어요. 예. 현장에서 바로 보진 못해서 제가 뭐 100%란 말은 못하겠지만 잘못 인정 못해서 일단 이 둘의 몸싸움은 없다고 생각하고, 이 마샬 오토바이와 이 노란 저지의 선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봤죠. 근데 이 마샬 오토바이, 여기가 약간 코너잖아요. 코너인데 직선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. 오토바이는 당연히 아주 살짝 지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. 그리고 이 마샬 오토바이가 경광등이 한쪽이 나가 있어요. 이걸 보고 제일 중요한 1번 미디어 오토바이에서 경광등 전조등이 나가 있다라는 걸, 한쪽이 안 들어오는 걸 보고 혹시 그 깜빡인가 생각을 할 정도로, 그래서 오토바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검차가 필요하겠다. 왜 심판이지만 오토바이도 위험 상황, 타이어라든지 뭐 배터리가 싱싱한지 엔진이 멀쩡한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움직임이라기보단 확실합니다. 저 포카차 같은 자세를 한 선수가 미디어 오토바이다 보니까 카메라나 이런 게 많이 실려 있겠죠. 그게 레바 끝부분에 속 닿으면서 넘어집니다. 레바 끝부분.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 레바를 안쪽으로 확 꺾어서 타는 그런 자세, 그 자세로 인해서, 그 세팅으로 인해서 바로 낙차가 일어난 거예요. 그 오른쪽 레바 끝부분이 더듬이처럼 밖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이죠. 그 TT 자세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레바를 꺾는 이런 꼼수를 쓰는데, 이게 포카차 선수가 쓴다 그래서 다 따라하는 추세입니다. 세팅의 최대 폐해죠. 그래서 이 문제를 포카차 선수한테 소송을 걸 수도 없는 문제고, 미디어박스에 레바가 걸리면서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. 뭐 마샬의 문제라고 막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. 마샬은 전혀 문제 없이 세계 어느 대회 마샬도 이 정도 속도로 다 가고, 이렇게 운전하지 뭐 오토바이 어떻게 운전합니까, 그럼? 그래서 넘어져요. 넘어지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, 자전거 날아가죠? 맨 오른쪽에 있는 선수, 하얀색, 맨 왼쪽에 있는 선수가 이런 경험이 많은지 뒤도 못 쳐다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. 여기서 또 한 명, 이 수많은 선수가 넘어지는데 또 생존하는 선수도 있어요. 이 낙차 사이에서 생존하는 저 검은색 유니폼 선수 혼자 튀어나갑니다. 와, 거의 전쟁 수준이죠. 와, 하필 대한민국 경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, 이건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낙차 사건이 아닐지 몰라요. 대당 자전거 한 대당 1,500만원 정도 할 텐데, 와, 이게 몇 대입니까? 아무튼 근데 다치신 분들이 일단은 많은 분들이 다음날 대회를 못 나오셨다 그랬는데, 정말 아무 일 없이 정말 크게 다치신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되게 손꼽는 DMZ 대회인데, 이런 일이 참 일어나다니. 그래도 다 정리가 돼서 다음날도 경기가 잘 치러졌고요. 아무튼 사건 사고가 좀 많았어요. 하지만 선수들이 많이 안 다치고 끝까지 좋은 성적을
되길 바라네요. 근데 참 이 DMZ 대회는 이 도로가 너무 좁아요. 조금 코스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크리스TV의 크리스였습니다.